자, 수능 유형피 미니 테스트 1 4번 지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모시는 여기서 그의 브로우 이마에 있는 땀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야구 연습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의 코치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원칙이 가르쳤다는 건데 원칙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교장 선생님이 원했다는 거죠. 이런 그 학교 지문이 나왔을 때 제가 알고 있던 단어들이 아니라서 순간 착각했습니다. principal L이가 나왔을 때는 원칙이지만 principal L일 경우에 교장 선생님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상 아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티모시는 그런 미스터 볼드윈 씨가 쓰고 있는 걸 봤대요. 서류를 뒤적이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앉아 티모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time to catch라고 했을 때 time 묶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힐끗 보는 것을 여기서 힐끗 보는 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문서의 내용물들을 보기 위해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티모시가 딱 들어가자마자 서류를 딱 뒤적이는 걸 보고 얼어붙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나요? 라고 했고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거는 티모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답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너랑 같이 조금 있다가 얘기하자. 그러면서 그의 눈을 어디에 고정했냐면 여기에 고정한 채로 그런 서류에 고정한 채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내가 혹시 시험에 떨어졌나? 라고 했을 때 그는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마지막으로 그럼 볼드윈 씨가 룩업 그리고 말했죠. 티모시, 나는 너에게 줄 소식 몇 가지가 있다. 너는 매우 자랑스러워해야만 한다. 라는 거죠. 티모시는 갑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상황을 조금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너가 지원한 대학교 야구 장학금 제안 받았다는 거예요. 야구 장학금을 뭐냐면 너가 지원했었던 그런 대학교 중 하나로부터 야구 장학금을 받았고 티모시 눈은 굉장히 크게 그리고 그는 헐떡였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지문상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 내려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법적으로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종종 있지만 어휘나 혹은 이제는 보지 못했던 다른 유형으로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그의 코치가 교장 선생님이 보고 싶다 그랬고 교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볼드윈 씨가 서류를 뒤적였대요. 그러면 볼드윈 씨는 교장 선생님일 확률이 높고요. 교장 선생님과 그 다음에 티모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색깔로 조금 구분해 드릴게요. 티모시라는 부분, 티모시는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모시와 티모시 그리고 he도 티모시고요. 여기서 I도 티모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I도 티모시, 그도 티모시고요. 여기도 티모시 그리고 U라고 하는 것도 티모시고요. 그 다음에 티모시 하나 더, 그 다음에 그는 이라고 해서 티모시도 하나 더 그리고 당신은 제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티모시인 거예요. 여기도 티모시인 거고 그도 티모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지문에서는 지칭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교장 선생님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두 번째 교장 선생님 둘, 여기 I는 교장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볼드윈 씨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내용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밖에 없기 때문에
티모시가 아닌 것들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그런 지칭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심경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심경 문제. 심경과 지칭인 거죠. 그럼 심경은 어떤 거냐?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지? 7번. 1번부터 7번까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좀 당황하거나 혹은 걱정되는 게 큰 거예요. worried라고 하는 게 크죠. 왜 worried라고 얘기했었냐면 공경에 처했냐 아니면 기말고사에 낙제했나라는 질문 때문에 걱정하고 있구나 혹은 뭐 좀 두려워하구나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어떻게 보면 worried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기분이 좋은 proud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면 기쁜 pleased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excited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다 암기해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심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간 내용이고 여기서 복잡하게 만약에 학교 선생님 만드신다면 단어적으로 만들겠지만 요 정도까지 정리했었을 때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문만 뭔가 순서나 일치, 불일치나 이런 걸로 정리하기보다는 그리고 주제나 혹은 제목, 순서, 뭐 빈칸 이런 것보다는 신경과 지칭만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의존하는데 결심에 뭐냐면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결심에 의존을 한대요. 그러나 목표를 세우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걸 뭔가 결심을 하는 것보다 목표를 세우는 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나 진짜 오늘 맘먹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이것은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난 결코 혹은 난 항상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는데 마치 그들이 포기하게 만든대요. 포기하게. 여기서 포기하게. 뭘 포기하냐면 그들이 그런 하나의 실수를 하고 그리고 to give up 포기하는 거. 결심한 걸 포기하는 거. 뭐 대신이냐면 다시 도전하는 거 대신에 그게 결심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난 결코 하지 않을 것이고 난 항상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요. 그들, 즉 마음먹은 상대방이 느끼도록 한다는 거야.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야. 어떨 때냐면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들이 실수 한번 하거나 아니면 결심을 다시 시도하는 것 대신에 결심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면 이거 자체가 나 실패했구나 라고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적인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준대요. 뭐냐면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뭔가 해나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깨닫기 때문인데요.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발견되지 않는 거구나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더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그런 진보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etback 뒤로 돌아가는 그런 좌절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그런 발전에 기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갑자기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오늘 당장의 학생들도 똑같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혹은 엄마 내가 아침 이제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고 씻고 할게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씩 잡는 거야. 하나씩. 어떤 것이냐, 집에 왔을 때 바로 화장실로 가서 손 씻는 거야. 혹은 씻는 거야. 그것부터 바뀌면요, 내가 해냈구나. 그 다음 목표를 잡고 그 다음 목표를 잡고 씻고 밥 먹고 10분만 앉아있자. 10분 되면 바로 일어서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좌절보다도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내일은 조금 더 해봐야 되겠구나. 목표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요. 뭐보다는 그런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보다, 실망하는 완벽주의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고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상에서는 딱 하나인 거죠.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결심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 내용 정리하고 제가 문제 유형들을 좀 짚어볼게요. 그러면 절대적인 것으로 접근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결심이 무너지게 되면 끝난다고 여기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부처님이라 한번 해볼게요. 난 부처님을 좋아해. 근데 절대적인 것을 없다라고 했었을 때 절망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심이 무너지면 일어설 수 없다는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보다는 오히려 눈앞에 있는 목표 하나가 조금 틀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변화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목표 설정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표 설정이다. 제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변화는 점진적이고 이건 목표 설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에서 어려운 거나 아니면 뭐 어휘적으로 이런 거 짚어나갈 건데, 여기 보시면 의존한다나 변한다 혹은 effective strategy, 그 다음에 절대적인 거 absolute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cause나 failed, 그 다음에 gradually, 이 단어는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뚜렷하고요. 그다음 suddenly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즉 gradually와 suddenly가 상호 반대적인 단어에다가 요약문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어법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봤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룰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which나 to feel 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사실 제가 구조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to give up 이라고 해놨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서 하나의 실수를 했다면 실패하게 느끼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것 대신에 해결책을, 그 결심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즉 to give up은 to feel가 병렬인 거예요. 근데 학생들 착각하시면 give를 만약에 그냥 to 빼버리고 give up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하냐면요, failed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make에 걸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to feel이나. 근데 이걸 보고 틀렸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to give up을 대신에 to를 제외하더라도 give up을 쓰더라도 틀린 게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나타내 준 부분이기 때문에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to give up이 아니라 give up을 했을 때 학교 선생님 틀리다라고 해버리면 틀린 게 된 거예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데 아마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이 맞다라고 하실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give up 대신에 어떤 보기로 나올 수 있냐? give
this이 up이라고 나오게 되면 틀렸다는 거죠. 즉 cause랑 병렬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돼서 틀렸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시 한 번 더 to give up 대신에 to를 지우더라도 give up이 된다 라고 해버리면요, 여기서 feel과 이제 병렬 구조를 이룰 수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they have에 뭐 걸린다라고 보게 되면 또 해석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to를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학교 선생님한테 가셔서요, to give up 대신에 give up을 써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ive up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가를 꼭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o work, 그 다음에 한 번 더 be pleased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being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 정도로 어법 정도를 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요, 뭐 연결사도 있고 그렇게 뭐 however 연결사, 뭐 in contrast 이것도 있긴 해서 다 짚어보자면 제목이나 아니면 연결사 혹은 어휘나 어법 아니면 요양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올 확률은요, 어휘나 요양문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점 전하고 6번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고요. 6번 질문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내용이 많아서 글씨체가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질문을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보다는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뭐에 대해서냐면 왜 같은 어떤 도시의 이름들이 여기서 이름들이 추격된다는, 왜 추격되는가?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지, 다른 도시 이름들이 그렇지 않은지, 그러면 어떤 것들은 추격되고 말할 때,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영어권에서 보통 나왔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자체를 여기에서는 LA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왜 그렇게 추격하는가, 혹은 워싱턴은 그렇지 않고 왜 LA는 그렇게 부르는가 라는 거죠. 바로 나오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어떤 예시이냐, 큰 도시, 미국의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와 그 다음에 뉴욕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 즉 여기 보면 로스앤젤레스 전자인 거죠.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줄여 쓰지만 LA로.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결코 NY라고 불리우진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짧게 한다는 거죠. 단어를. 어떨 때냐면 음성학적인 그러니까 말할 때 효율적일 때만 어떻게 한다?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기 편하니까. 로스앤젤레스 말하기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거죠. 저희도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많냐면요, 짜증난다 혹은 화난다라는 걸, 뭐 이런 단어들을 사실 우리나라 중에서 경상도가 특히나 심한데요, 이 정도로 줄이는 건 거의 줄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화났을 때 혹은 짜증났을 때 한마디 하죠. 한마디. 그 한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서울권과 그 경상도와 그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이 하나의 추격된, 즉 뭐 개그 콘서트 예전에도 보시면 뭐 밥 먹자, 지금 나오는 그런 꼼데기도 많죠. 밥 먹자라는 그 단어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서울 경기 사람들은 그냥 밥 먹자구나. 근데 밥 먹자 안에 그 톤에 따라서 아빠가 화난 건지 아빠가 미안한 건지 그냥 배가 고파 다 들어있어요. 이 함축적인 부분들이 여기에서도 말하기 귀찮아서 뭐 이렇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내려가자면 LA라고 하는 것은 LA는 더 짧다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보다 두 글자 더 짧대요. 그러니까 발음상에서인 거예요. 발음상. 여기서는 음성학적인 면, 즉 음성학적으로 봤을 때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네 단어로 본다. 네 글자로 보는 거죠. 근데 두 개나 더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NY나 뉴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음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시간이 발음하는데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굳이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hat is why를 so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NY라는 이니셜은요 종종 쓰여지지만 말하진 않다는 거예요. 쓸 때는 당연히 줄여 써야겠죠. NY라고. 그러나 말할 때는 쓰지 않는다는, 음성학적으로 굳이 두 음절인데 똑같이 굳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샌프란시스코처럼 긴 이름은 또 SF라고 발음하지 않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프리스코 대신에 프리스코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이것은 편하기 때문이에요. 두 음절의 단어가 편하기 때문인데 SF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정말 여기서부터는 미국 사람 원어민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단편적인 사실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프리스코라고 말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이유인데요. 사람들이 저지, 그러니까 뉴저지라고 하는 것들을 저지라고 하는 그런 이유이다. 편한 거예요. 발음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절에, 그러니까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음절에 장점이 있으면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은 풀네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둘 다 만약에 동등하게 음절이 같다라면 전체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6번까지 진행했고요.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휘적인 부분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단어 하나 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shorte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efficient. 그 다음에 여기서도 short라고 하는 부분과 pronounce. 사실 여기에서는 빈칸으로도 한번 잡아 놓을게요. 일단 그 다음에 barely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 더 comfortable. 그 다음에 equ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휘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법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 이 지문은 좀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올 거라면요, 당연히 이런 former이라는 것과 the latter이라는 부분 때문에 순서 삽입에 대해서 포인트를 꼭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오는 이 부분, 순서와 삽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게 편안한 두 음절 단어라서 이렇게 단어를 말한다. 즉 순서 삽입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순서 삽입이라고 표현해놨지만 저는 순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으로 나올 거라면 이 3번 문장이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질문까지 이렇게 해서 질문 정리하고요. 미니 테스트 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